보수의 심장 대구를 어제 찾았죠. 그런데 이례적인 모습이 연출이 됐습니다. 이 신년 인사회장에서 뭐 한 1000여 명이 몰렸는데 그 기자들하고 당직자들에 둘러싸여서 그 지지자들한테 얼굴이 안 보였다고 그래요. 그랬더니 갑자기 의자 위로 올라가서 넥타이를 풀고 손을 흔들었습니다. 인사를 했습니다. 그러고 이제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대구 시민들과의 그 11월 달에 만났던 일화를 얘기하면서 대구는 저의 정치적 출생지와 같은 곳이다.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제 대전에서 4월 10일 이후에 내 인생은 또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가 반드시 이길 거라고 생각한다. 자, 이 한동훈 위원장의 행보, 조상호 부위원장 이거 어떻게 보세요? 뭐 글쎄요, 뭐 정치인들 일반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까치발을 하고 뭐 아니면 옛날에 그죠? 그 나경원 전 원내대표가 그때 이른바 그 뭐였었죠? 그 패스트트랙 사건 때 그때 이제 단상 밑에 이렇게 받침을 올려놓고 왜냐하면 정치인이 자신의 발언을 막 하는 현장에서 대중이 자신들을 인식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뭐 그럴 때 일상적으로 나올 수 있는 행동이라고 봅니다. 뭐 파격 그러는데 이렇게 파격 용어를 써주는 게 이제 언론에서 보면 이른바 꽃가마 태워주는 거죠. 그러니까 굳이 얘기하면 지금 어떻게 보면 허니문 기간이라고 봐야 되나요? 뭐 그 정도로 저희는 보고 있고요. 그렇게 아무리 태워줘도 특히 이렇게 비행기 많이 태우면 또 떨어질 때 굉장히 충격이 큽니다. 그래서 그 마음의 그 마음가짐을 굳건히 하시고 이렇게 잘 이끌어 가셨으면 좋겠고요. 다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야당이 그래도 나름 그 국회 책임 정당이라고 불릴 정도로 절대적인 다수당인데 그 야당 대표가 피습 상황이 벌어졌으니만큼 여당 대표로서 좀 무게감 있고 진중하게 이게 좀 이번을 오히려 기회로 삼아서 여야가 협치하거나 화합할 수 있는 계기로 삼는 그런 행보를 좀 더해 주셨으면 어떤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문 부대변인은 어떻게 봐요? 제 개인적인 생각을 좀 말씀드리면 언론에서 이렇게 일부러 띄워주는 게 아니고요. 한동훈 장관이 가진 양면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좋은 양면성인데 평생 검사를 하신 분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굉장히 보수적이고 뭔가 이렇게 딱딱하고 이런 분위기만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굉장히 댄디하고 스마트하고 이게 인위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한동훈 장관만이 가진 매력이기 때문에 저는 언론에서 집중적으로 조명을 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양면성이란 게 뭐냐면 예전에 국회에서 한동훈 장관이 김예지 현재 저희 비대위원을 대하면서 보여줬던 어떤 따뜻함, 선한 모습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다음날 바로 민주당에 대해서는 그 586 세력에 대해서는 굉장히 날카롭고 샤프한 모습을 보여요. 저는 이런 양면성이 국민들한테 어떻게 보면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는 이 양면성을 뛰어넘어서 그러면은 공동선 어떤 사회적인 격차 해소를 계속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더 어떻게 발전할지에 대해서 국민들이 계속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언론에서 국민의 그 니즈를 반영해서 한동훈이 뭘 할지 한동훈의 넥스트 행보가 뭐가 될지 이렇게 조명을 받고 있다. 이 말씀 드립니다. 아니 근데 댄디하고 샤프하다는 거는 국민의힘 입장인 거고요. 일반 국민 중에는 정말 말글이 형편없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제가 개인적인 이름을 말글은 좀 배우셔야 될 것 같아요. 국어도 좀 배우시고. 자, 정청래 의원이 만약에 갑자기 단상에 서서 셔츠를 풀렀다. 이러면 국민들이 그거를 되게 재밌어 할까요? 어떻게 보면 조금 올드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외모라든지 이런 게 좀 다른 부분도 있고 한동훈 장관이 셔츠를 풀렀기 때문에 그것이 어떻게 보면 재밌고 댄디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이러면은 날 더워지면은 우통도 벗으실 것 같아요. 예. 오바마처럼 우통 벗고 한강 뛰는 장면도 저는 한동훈 장관이 연출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탤런트가 있는 거죠. 정치적 기질이 있고 내가 어떻게 보여야 대중이 환호하는가에 대해서 치밀한 계산 속에 움직인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앞말과 뒷말이 맞아야 돼요. 말과 행동이 일치해야 됩니다. 그런데 말로는 동료 시민을 강조하면서 실제 정치적 컨텐츠는 동료 시민들을 배반하는 정치를 하고 있어요. 김건희 특검법 왜 악법입니까? 국민들이 요구하는 법안에 대해서 성실히 이행하도록 하는 게 동료 시민들의 요구, 이해와 요구에 복무하는 정치이죠. 근데 그 반대로 한다. 그리고 또 한 측면에서 저는 과도하게 그러니까 민주당을 비판할 수 있어요. 그리고 민주당도 국민의힘을 비판할 수 있습니다. 건 바이 건으로 내용에 대한 비판이 있어야 되는데 통칭으로 해서 586
586 운동권을 싸잡아 비난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런 겁니다. 지난 저희가 뭐 그 대한민국의 시민혁명의 역사는 3.1운동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 전부터 하면은 동학혁명부터 시작한다고 봐야 되는데 이 물줄기를 계속 이끌어가는 리더들이었습니다. 물론 그들이 정치권으로 와서 그리고 정치에 있는 몇몇 안 되는 소위 뭐 전대협 의장 출신들의 정치인들이 자기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진영 안에서도 비판이 있는 것이고 논쟁의 여지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한동훈 위원장이 통칭으로 해서 586 운동권은 다 나빠라고 하기에는 저는 문제가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치인 출신의 운동권들이 뭐 잘못했다 이런 평가는 할 수 있겠지만 그 뭐 아주 세밀한 평가의 기준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이렇게 싸잡아서 비난하고 이것을 모든 도하의 보수 언론들이 나서서 일제히 함께 공격하는 방식으로 혐오를 부추기는 정치. 저는 이게 결국에는 오늘과 같은 이재명 대표 피습을 낳았다는 거 보고요. 지금 뭐 문화일보 단독 보도를 보니까 이재명이 싫어서 그랬다. 아니 누가 싫으면 말로는 비판할 수 있지만 죽여도 되는 겁니까? 테러해도 되는 겁니까? 저는 이런 증오 범죄를 부추기는 정치권이 심각한 문제다. 언제까지 이런 방식으로 할 거냐. 네. 자, 한동훈 비대위원장 관련 댓글 몇 건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한동훈 효과는 있어도 윤 대통령이 카르텔 운운하면 다 까먹는다. 이런 글이 있고요. 지금은 컨벤션 효과 그 이상이 아닐 것이다. 70대 지지율이 가장 많고 40대에서 20대는 최저 한 자릿수라는 조사가 나옴. 이런 의견이 있고요. 이제 뉴스 보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살인 예고 글이 뭐 인터넷 등장했다 그런 것도 있는데 또 이런 댓글이 있습니다. 한동훈 내일 광주면 죽인다. 협박한 사람이 오늘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는 참 걱정스럽습니다. 이런 댓글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 행보 중에 발언 중에 총선 이후에 내 인생은 생각하지 않는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과단성 있는 표현이에요. 어떻게 봐요 이게? 아마 내 이번 총선 승리에 모든 것을 걸겠다. 내 인생의 모든 걸 걸어서 반드시 승리하겠다. 이런 데 의미고요. 저는 한동훈 위원장이죠. 이분이 그 정치 학습 능력이 상당히 뛰어난 분이에요. 제가 바둑을요 한 40년 뒀는데 지금도 3급 4급밖에 안 돼요. 근데 이창호나 신재서 이런 분들은 6개월 만에 프로 되거든요. 학습 능력이 빠른 분이 있어요. 저는 한동훈 위원장이 그런 것 같아요. 정치 학습 능력이 아주 뛰어나다. 제가 의자 올라간 게 대표적인 게 이해창 총재예요. 이해창 총재가 대선에 2번째고 그 다음에 출마할 때 그때 의자 위에 올라가서 막 연설하더라고. 그 전에 의자 위에 올라갔으면 대통령 됐습니다. 근데 한동훈 위원장이 벌써 알잖아요. 의자 위에 올라가서 정치하는 저는 상당히 그 아주 긍정적인 변화고 한동훈의 변신은 무죄다 이렇게 봅니다. 네, 우리 조 변호사가 할 얘기가 있을 것 같아서. 아니요, 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잘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굉장히 어떻게 보면 여당도 비상 상황이기 때문에 비대위를 띄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갈등 상황 잘 봉합하셔서 당 잘 이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당내 화합도 중요하지만 대한민국 화합도 중요하니까 대한민국 화합을 위한 행보를 좀 기대하겠습니다.